2015 경남신문 신춘문예 시 당선작 물수리 그림자 지나간다. 김진백. 나를 흠뻑 적시고 흘러간 붉은 저 강물. 폐륜이라 해도 나는 연어의 힘센 자식이 아니기에 돌이킬 수 없다. 목마른 내 우물 모랫바닥에 거친 예감 물살 치는 날, 청춘이 핥혀 쓰린 상처 위로 물소리 그림자 휙 지나간다. 한이바람 시작되는 곳, 너는 눈먼 꽃으로 돌아온다. 얼음 부딪히는 북해에서 내 이물까지 오말리길, 그곳에서 다시 고물까지 38,000리길. 너는 한포처럼 요란하게 쏟아진다. 날아와 펑펑펑 터진다. 강물은 이른 새벽부터 몸 비틀어 나를 깨웠는데 너를 따라온 달이 눈동자에 월식으로 지워진다. 내 가난한 땅에 새겨진 풍성한 강물의 위로는 돌아오고 떠나는 사이 제 몸 넉넉히 내어주는 일뿐. 험한 물길 찾아온다. 세찬 숨결 아찔한 순간, 그 순간 너는 가끔 튀어오르며 돌아온다. 가슴 부푼 비린 꽃으로. 2015 경남신문 신춘문예 시 당선작 물수리 그림자 지나간다. 김진백. 표현이 참 참신하고 완성도가 좀 높은 것 같아요. 이 전체 내용을 보니까 이 제목이 물수리 그림자, 왠지 좀 불길한 조짐이 지나간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좀 위협적인 존재를 물수리 그림자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나를 흠뻑 적시고 흘러간 붉은 저 강물. 나를 흠뻑 적시고 흘러간 붉은 저 강물. 연어가 이렇게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때 빨간 색깔을 띠잖아요. 네, 그런 느낌의 이제 강물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어쩌면 나는 어떤 강일 수도 있고 청춘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땅일 수도 있겠고, 그런데 이제 나를 흠뻑 적시고 흘러간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 다른 의미가 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강물이 폐륜이라 해도 폐륜이라 해도 나는 연어의 힘센 자식이 아니기에 돌이킬 수 없다. 여기서 흠뻑 적시고 라는 말이 아무래도 그 약간 슬픔, 그걸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강이나 땅이거나 어떤 청춘일 수도 있는데, 연어는 어떤 그 강한 귀소 본능으로 이렇게 돌아오지만 나는 한번 흘러가 버린, 그러니까 청춘의 어떤 그 청춘의 상처 같은 것을 남기고 눈물 젖게 한 세월은 나는 그런 연어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 세월은, 한번 흘러간 세월은 돌이킬 수가 없다라고 말해요. 이런 어떤 시가 생각나서 제가 좀 읊어드리는데요. 거친 물살을 헤치고 기어이 태생지로 돌아가는 연어처럼 우리는 귀소 본능을 가지고 최초의 맛을 찾아 헤맨다. 맛을 느끼는 것은 혀끝이 아니라 가슴이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은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의 숫자와 동일하다.
이거는 꼭 시처럼 느껴지는데 허영만 만화가의 허영만 만화가의 그 식객인가 하는 만화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근데 좀 생각나는 그런 약간 생각나는 시죠. 이 시를 읽다 보면. 네, 우리는 그냥 시라고 불러요. 시적으로 썼으니까. 그런데 이제 목마른 내 우물 모래바닥에 거친 예감 물살 친 날이라고 했는데요. 목마른 내 우물이래요. 우물. 우물은 흐르지 않고 머물러 있죠. 어떤 그 강물로 치면 물의 그 근원이고 원천이기도 하죠. 출발점. 그런데 또 사람으로 치면 흐르지 않고 머물러 있는 내 청춘을 의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청춘은 목이 마른 거죠. 왜요? 어떤 먼 태양을 향한 갈증에 몸부림치기 때문에 목이 마르다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 우물의 모래바닥에 거친 예감이 물살치는 날. 참 신기하게 써놨어요. 이 모래바닥은 모래 바로 발음되잖아요. 이렇게 바로 모래바닥 이렇게 발음 안 하죠. 모래바닥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근데 이제 시에서는 이렇게 이제 목적에 따라서 틀리게 쓸 수도 있는데 다른 데서 쓰시면 이렇게 시옷을 넣어 주셔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여기는 시니까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발음을 바꿔서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물살은 치는 게 아니고 헤쳐가죠. 물살은 물의 색인데 물결을 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는 일부러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친 예감이라는 게 모래바닥에 거친 예감이라고 한 것은 물수리가 하늘에서 나르니까 모래바닥에 비춰져서 그 물수리의 그 물수리를 보고서 화자가 느끼는 그런 예감을 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살은 물수리가 날개치는 모습에 빗대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감은 물수리 그림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수리가 하늘에서 나르면 물에 비치는 그림자가 있겠죠. 그 그림자를 거친 예감이라고 한 것 같아요. 위협적이고 무서운 일이겠죠. 연어의 입장에서 보면 언제 또 잡아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물소리가 날개치는 어떤 그 모습에 빗대서 물살치는 날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청춘이 핥히어 쓰린 상처 위로라고 표현했네요. 청춘이 핥혀 쓰린 상처 위로 물소리 그림자 휙 지나간다. 바로 이게 거친 예감인 거죠. 위협적인 예감이고. 그러니까 상처받은 청춘의 강이고 또 강은 어떤 면에서 그 강은 사람으로 치면은 물소리로 치면은 바로 그 강인데 사람으로 치면은 어떤 삶의 과정이겠죠. 강이라는 것은 그 삶의 과정인데 거기에 거친 예감이 휙 지나간다라고 해요. 네. 젊은 청춘에게는 삶이라는 것은 무서움이 항상 도사리고 있죠. 네, 그걸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독자는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인이 그런 의도로 썼다고는 볼 수 없어요. 시인은 자기 의도대로 썼지만 독자는 이렇게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강을 어떤 상처받은 청춘의 강이라고 본다면은 그 강은 그런 청춘의 삶의 과정으로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상처받은 청춘은 트라우마 같은 것이 있어서 뭐 어떤 그런 물소리의 그림자 늘 어떤 불안한 예감, 무서운 예감들이 항상 지나가죠. 한이바람 시작되는 곳 너는 눈먼 꽃으로 돌아온다. 표현이 참
굉장히 완성도 높게 된 것 같아요. 한이 바람 시작되는 곳 너는 눈먼 꽃으로 돌아온다. 무슨 말일까요? 연어는 아무래도 그 가을에 돌아오나 봐요. 그래서 그 강에 한이바람, 서풍을 한이바람이라고 그러죠. 서풍, 서쪽에서 부는 바람, 그걸 한이바람이라고 그러는데 주로 가을에 부는 바람이에요. 가을에 많이 부는 바람인데, 그래서 한이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그래 이제 가을에 많이 부니까 한이바람을 갈바람이라고도 많이 해요. 갈바람, 가을바람. 네. 한이바람과 가을바람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가을이 시작될 때쯤 이 말이죠. 근데 또 한이바람, 동풍, 동북풍이라고 해야 될 게 같네요. 넙새바람이라고 해요. 봄에 부는 바람을 동북 쪽에서 불어오니까 넙새바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좀 봄에서 초여름 사이에 불어오고 또 여름에 부는 바람, 그러니까 넙새바람은 동북 쪽에서 불어온다면 그 반대바람은 남서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남서풍이겠죠. 그런 남서풍은 또 갈마바람이라고 그래요. 갈마바람. 그리고 또 여름에 이제 한참 여름에 남쪽에서 부는 바람을 맞바람이라고 해요. 또 겨울에 차가운 바람 몰고 오는 바람을 뭐라고 그래요? 된바람이라고 합니다. 네, 바람 이름 자꾸 하다 보면 저절로 외워지더라고요. 시 많이 다루면 바람 이름이 다 외워져요. 그런 걸로 봐서 가을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너는 눈먼 꽃으로 돌아온다라고 했는데 이 눈먼 꽃이라고 했습니다. 꽃. 물론 뭐 연어가 색깔이 좀 붉은색을 띠고 돌아오니까 그 꽃으로 표현했을 수도 있어요, 시에는. 그러나 독자가 그렇게 읽을 필요는 없죠. 눈먼 꽃으로 돌아온다. 꽃이 피면은 열매를 맺죠. 그 열매를 맺으면 또 열매를 터트리고 그러는데 연어가 꽃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곧 열매를 맺어서 터트릴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눈먼이라고 한 걸로 봐서 산란에 거의 맹목적이다라는 뜻이죠. 맹목이 무슨 뜻이죠? 맹목? 네, 맹인의 눈을 맹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눈먼 꽃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거의 맹목적으로 산란하기 위해서 돌아온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듯 해요. 잠시만요. 얼음 부딪히는, 네. 얼음 부딪히는 북해에서 내 이물까지 오만리길, 그곳에서 다시 고물까지 38,000리길이라고 했는데, 이 히를 쓰게 되면 부딪힘을 당하는 이런 뜻이고, 치를 쓰게 되면 주어가 가서 부딪히는 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히로 쓴 거 봐서 얼음에 부딪힘을 당하는 이런 느낌이죠. 얼음 부딪히는 북해에서 내 이물까지 오만리길이라고 했네요. 북해에서. 북해. 저기, 거기가 어디죠? 무슨, 링게 해가 있는데, 그 대서양 쪽, 그 영국 쪽에 있는, 거기도, 북해죠. 네, 그 북쪽 바다를 그냥 북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북해라는 바다가 있죠. 무슨 링게라고 부르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거기를 북해라고 합니다. 대서양 영국 쪽에 있는데, 그 북해에서 내 이물까지 오만리길. 이물은 이물과 고물이 있죠. 이렇게 이물이 있고 고물이 있고, 영어로 이물을 bow라고 해요. B-O-W. 고물을 stern이라고 합니다. S-T-E-R-N. stern, 엄격한이라는 의미도 있죠. 네. 또 영어 시간 되네요. 그래서 이 배로 본다면 하나의 삶을 또는 연어가 돌아오는 그 과정을 또는 청춘의 어떤 삶을 배로 본다면
시작 부분이 이물이죠. 그 이물까지가 오만리길이래요. 오만리길. 그곳에서 다시 고물까지 배 끝나는 지점이 38,000리길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빨간 것으로 써놨는데 될 수 있으면 숫자는 이렇게 다 붙여서 써주세요. 그런데 이제 어떤 시각적 효과를 위해서 이렇게 띄워놓은 것 같아요. 숫자는 이렇게 다 붙여서 쓰고 그 뒤에 명사를 띄어서 쓰세요. 네, 다른 데선 띄어서 쓰셔야 됩니다. 10만 8천 리길 하고 썼네요. 네. 그러니까 내 삶의 앞부분, 그러니까 다시 여기까지 온 것도 되게 힘들었겠죠. 그 과정도. 그러니까 육지의 강을 하나의 몸통으로 생각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 사람으로 치면 어떤 살아가는 삶의 과정으로 생각한다면 지금까지 과정도 힘들었겠지만 굉장히 험난했겠지만 앞으로는 더 험난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어로 치면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요? 강까지 올 때는 바다에서 위험한 바다를 거친 파도를 헤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거친 물살을 헤치고 기어이 태생지로 돌아가는 연어처럼이라고 허영만 만화가가 말했듯이 바다에서 그런 거친 바다를 헤치고 왔는데 강에 이르면 이제 뭐가 문제예요? 강에 이르면 물수리가 노리고 또 곰이 노리죠. 곰이 연어 막 잡아먹잖아요. 또 인간이 노리고 온갖 포식자들이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갈 길도 굉장히 험난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긴 여정이 있는 거죠. 너는 한 포처럼 요란하게 쏟아진다. 여기는 한 포는 쏟아내는 거죠. 예, 탄알이나 탄환이 포탄이 이제 쏟아지는 거고, 근데 이제 좀 표현을 좀 낯설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산란 장면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산란 장면을 이렇게 표현한 건데, 나라와 펑펑펑 터진다. 연어가 산란하는 모습, 물속에서 그 모습 TV로 보면은 굉장히 막 터져요. 막 터지는데 또 막 이상한 물고기들이 와서 그 알을 다 주워 먹죠. 근데 굉장히 아주 그냥 자기 몸을 다 희생해 가면서 자기 몸을 다 망가뜨려 가면서 연어는 알을 낳죠. 그리고 알을 다 낳으면 죽어요. 강물은 이른 새벽부터 몸 비틀어 나를 깨웠는데, 이게 왜 이렇게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깨웠다 할 때 지읒이 없고 또 붙였어야 되죠. 아무튼 인쇄가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나를 깨웠는데 너를 따라온 달이 눈동자의 월식으로 채워진다. 강물이 연어를 깨얹듯 내 삶의 과정도 나를 깨얹죠. 그런데 이제 강은, 그죠? 강은 연어의 산란 과정을 지켜보고 있겠죠. 그래서 강은 그러니까 그래요. 너를 따라온 달이 있는데 그 달에는 지금 어떤 거예요? 눈동자가 월식으로 지워진다라고 하는데 그 강의 눈동자는 오직 연어만을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그 삶의 과정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은 월식으로 지워진다라고 해요. 내 가난한 땅에 새겨진 풍성한 강물의 위로는 이라고 했는데요. 내 가난한 땅, 내 가난한 땅에 새겨졌다고요. 그러니까 강은 날씨가, 그렇죠. 강은 어떤 비가 와서 많은 폭우가 쏟아지고 그래서 땅에 생채기를 내죠. 땅에 생채기를 내면 그 생채기가 상처가 강이 되죠. 네, 그 땅에 상처로 흐르는 빗물이 흐르면 강이 돼요. 그렇게 새겨진 풍성한 강물이라고 합니다.
풍성한 강물의 위로.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가혹한 삶으로 보면은 삶의 과정이 강이라면 나의 가혹한 삶에 새겨져 있는 그러나 풍성하되어 그 강물은 풍성한 강물의 위로라고 했는데 여기서 위로는 위아래가 아니고 그 comfort 또 영어 시간 되나요? comfort comfort라고 해야 뭐 console이라고도 하는데 console 위로한다라고 합니다. 또 혹시 여기 영어 공부하시는 분 있을까봐 condol이라는 말도 있어요. condole. 이건 이제 그 초상집 같은 데서 뭐라고 할까요? 애도한다고 할까요? condole. 도울이 구슬픔을 나타내요. 네. 그래서 condole. console은 영혼, 정신을 위로하는 것이고 comfort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겁니다. 네. 이 의미 차이를 좀 알면 영어 사용하기가 좀 쉬워요. 그래서 너를 네네 밑에다 잠깐만요. 네, 그런 강물이 줄 수 있는 위로는 돌아오고 떠나는 사이 강물이 제 몸을 넉넉히 내어주는 일뿐이다라고 해요. 표현 참 예쁘죠. 돌아오고 떠나는 사이 제 몸을 넉넉히 내어주는 일. 네, 강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물은 언제나 생명이 돌아오면 또 강물은 자기가 살 수 있으면 오염되면 자기도 죽죠. 강물도. 근데 강물은 자기가 살 수 있으면 언제나 생명들에게 자기의 전부, 자기 몸의 전부를 내어주죠. 네, 강이 그런 존재입니다. 험한 물길 찾아오다. 세찬 숨결 아찔한 순간. 연어는 그 강물을 올라가는 순간순간 바다에서도 물론 그렇지만 늘 아찔한 순간들이 있죠. 그 순간 너는 가끔 튀어오르며 돌아온다. 연어가 막 튀어오르는 모습 TV로 보셨죠? 가슴 부푼 비린 꽃으로. 비린 꽃. 꽃은 열매를 맺고 곧 터뜨리겠죠. 그러면은 또 연어의 삶, 연어의 생명들은 또 시작됩니다. 네, 지금까지 물수리 그림자 지나간다 김진백 시인의 시를 함께 감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